네. 자, 다음은 한국 사람들이 지금 현재 요즘 한국 사람들이 어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자료를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이번에도 어디를 끊어 읽는지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저하고 같이 읽어도 좋아요. 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한국인의 50%가 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종교인이 줄어든 것은 20대와 30대의 한국인 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뿐이다. 10년 전 20대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현재 38%만 종교를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 다시 한 번만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저하고 여러분 같이 읽어봐요.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한국인의 50%가 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종교인이 줄어든 것은 20대와 30대의 한국인 중 종교를 믿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20대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현재 30대는 38%만 종교를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지금 현재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설명하고 있어요. 갤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갤럽이라는 회사는 한국에만 있는 회사가 아니에요. 조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세계적인 회사이죠. 네, 그런데 이 회사가 한국에도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를 한국 갤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태국 갤럽도 있나요? 태국에도 갤럽이 들어와 있나요? 그럼 그 회사는 태국 갤럽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군요. 네, 좋습니다. 자, 한국 갤럽에서 자료를 발표했어요. 한국 갤럽에서 자료를 발표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 그 말을 지금 문장의 순서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 그 자료를 보면 자, 이제 그 자료를 봅니다. 그 자료 안에 있는 내용이 그 뒤에 나와요. 네. 자, 이렇게 어디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라는 말이 있으면 그 뒤에는 이 자료에 들어있는 정보들이 그 뒤에 나와요.
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이런 말로도 쓸 수 있죠.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또는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오는 말들은 모두 다 여기부터의 내용은 이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이에요. 그 자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보면 자, 2014년 현재 지금은 2018년이죠. 그런데 여기 2014년 현재라고 한 것은 2014년을 지금이라고 보고 자료를 볼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 201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인 거죠. 네, 그때 보면 한국인의 50%가 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그럼 한국 사람 중에 반은 종교가 있고 반 정도는 종교가 없다. 이런 의미이죠. 왜냐하면 한국은 국교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종교 생활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국교가 있는 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처럼 국교가 없는 나라는 종교를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50% 정도의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는이라고 하면 이것은 이에요. 이는 무엇이에요? 이는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자, 2014년 현재 한국인의 50%가 종교를 믿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이것이 바로 이예요. 네, 이는 2004년에 비해서 줄어든 것이다. 줄어들었다는 말은 적어졌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2004년에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았어요. 자, 위에 그림을 좀 볼까요, 여러분? 위에 이 그림을 봐주세요. 그래프를 봐주세요. 자, 98년, 2004년, 2012년, 2017년 그래프예요. 여기에 이 그래프, 붉은색 그래프는 무종교인 그래프예요. 무종교인, 무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한국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자, 98년에 47% 정도가 종교가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이 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그러다가 2012년이 되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더 늘었고 2017년 현재는 종교가 없는 사람이 53.4%나 돼요. 반대로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볼까요? 종교인은 종교가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자, 종교가 있는 사람들 그래프를 봅시다. 98년에 52.8%가 종교가 있었어요. 그런데 2004년에는 57%나 종교가 있었군요. 그런데 2017년, 지금 봅시다. 2017년. 2017년을 보니까 46.6%만 종교가 있어요. 자, 그럼 한국 사람들의 종교 생활 2017년을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2017년으로 보면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종교가 있는 사람보다
더 많죠. 네, 여러분 나라는 어떤지 한국과 비교를 해보세요. 종교가 있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 네, 요즘 여러분 나라는 어떤가요? 자, 한국의 내용을 좀 보도록 하죠. 네, 최근 10년 사이니까 지금부터 10년 앞까지를 이야기해요. 지금이 2018년이니까 최근 10년이라고 하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그 사이를 이야기할 수 있죠? 네. 최근 10년 사이에 종교인이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20대와 30대 한국인 중 종교를 믿는 사람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네. 20대와 30대는 젊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젊은 사람들이 종교를 안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에요. 네. 10년 전에 20대는 45%가 종교를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30대는 38%만 종교를 믿고 있어요. 10년 전에 20대가 현재의 30대예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종교가 있던 사람들이 지금은 종교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말이죠. 이에 따라 이는 무엇을 이라고 할까요? 네. 사람들이 점점 종교를 믿지 않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죠. 네. 이걸 보고 앞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여요. 네. 이 표현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할 때 쓸 수 있어요.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들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라는 날씨가 어때요, 지금? 지금 제가 창밖으로 하늘을 보면 하늘에 구름이 보여요. 그런데 그 구름이 밝은 구름이 아니에요. 어두운 구름이 보여요. 그 구름을 보고 저는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조금 후에 비가? 그렇죠. 제가 하늘을 보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내가 하늘을 보니까 곧 비가 곧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비가 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즉, 앞으로 일어날 일을 내가 생각해서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할게요. 네.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보니까 남성보다 여성,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요. 종교를 믿는 사람이. 또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이 표현도 조사 결과를 이야기할 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네, 조사 결과를 설명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그 데이터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보여줘요. 네, 그때 이런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나타났다. 이렇게 과거로 설명을 하죠. 자, 여러분 나라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마 한국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한국에서는 지금 방금 우리가 본 것처럼 종교를 믿는 사람보다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디에서 끊어 읽는지 잘 보고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읽어보세요. 자, 여기부터 읽겠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2014년 현재 한국인의 50%가 종교를 믿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4년에 비해 줄어든 것이다. 최근 10년 사이에 종교인이 줄어든 것은 20대와 30대의 한국인 중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줄었기 때문이다. 10년 전 20대는 45%가 종교를 믿었지만 현재 30대는 38%만 종교를 믿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계속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종교를 믿는 사람은 남성보다 여성, 나이가 적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여자들이 제일 많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믿는 종교는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네. 자, 다음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들어보세요. 한국인이 많이 믿는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순서였으며 불교와 개신교의 비중이 비슷하였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고 한국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시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이었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도시 중 광주, 전라, 인천, 경기 등 한국의 서쪽에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도 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네. 자, 시작. 한국인이 많이 믿는 종교는 불교, 개신교, 천주교의 순서였으며 불교와 개신교의 비중이 비슷하였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았고 한국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았다. 도시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이었다. 이에 비해 개신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도시 중 광주, 전라, 인천, 경기 등 한국의 서쪽에서 많이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좋습니다. 자, 한 문장씩 볼까요? 네, 한국인이 많이 믿는 종교는 가장 많이 믿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 다음이 개신교, 그리고 그 다음이 천주교 이런 순서로 나타났어요. 그런데 불교와 개신교는 비중이 비슷했어요. 비중이라는 말은 네, 몇 퍼센트 이걸 이야기해요. 얼마나 많이 있느냐. 비중은 중요한 정도를 이야기해요. 보통은 뭐 몇 퍼센트 이걸 비중이라고 하죠. 네, 불교와 개신교의 비중은
비슷했어요. 이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까요?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2017년에 나온 그래프예요. 네, 위에 보면 3개가 있는데 제일 아래에 있는 것은 네, 천주교를 믿는 사람들의 수예요. 천주교. 네, 카톨릭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이 그래프는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고, 이 위에 있는 그래프는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네. 자, 불교와 개신교는 지금 아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네. 98년, 2004년까지 개신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차이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최근 2012년, 2017년 이때는 두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비중이 비슷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네,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50대와 60대가 가장 많아요. 즉,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한국의 동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알고 있죠? 네, 맞아요. 이렇게 방향이 있으면 네, 이쪽이 동쪽, 서쪽, 남쪽, 북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자, 그런데 한국의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왜 한국의 동쪽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을까? 이따가 우리 같이 이야기해 봐요. 네, 도시로는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이런 지역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에 비해라는 말은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네. 네. 보통 이에 비해라고 하면 앞에 있는 것과 비교해서 뒤에 것을 이야기할 때 이 표현을 쓰는데, 보통은 앞에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반대 내용이 오는 경우에 이렇게 써요. 네, 그래서 이 표현은 네, 뭐뭐에 비해 이 표현은 다른 말로 아이고 다시 써야 되겠어요. 네, 여기에 쓸게요. 이 말은 네, 뭐와 반대로, 이와 반대로라는 말로 바꿔 쓸 수도 있어요. 네, 이와 반대로 개신교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믿고 도시 중에는 광주, 전라, 인천, 경기 등 한국의 서쪽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믿었어요. 자, 여러분, 왜 불교는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고 개신교는 서쪽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믿을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첫 번째 주에 한국의 지리에 대해서 공부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것이 있지 않아요? 한국의 지리적인 특징이 있었어요. 한국의 동쪽에 이것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한국의 동쪽에? 네, 한국 지도를 잘라서 보면 한국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이쪽이 서쪽, 이쪽이 동쪽이에요. 자, 동쪽에 뭐가 많아요? 그렇죠. 네, 동쪽에 네,
산이 많아요. 산. 네, 동쪽에 산이 많이 있습니다. 산이 많이 있는데 왜 불교가 많이 있을까요? 네, 한국의 절은 산에 많이 있어요. 태국은 집 근처에도 스님들이 사시는 절이 많이 있죠. 물론 산에도 있지만 집 근처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 불교의 절이 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산이 많이 있는 이 동쪽에 절이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동쪽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것처럼 데이터가 나온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제를 우리 같이 이야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믿을까? 네, 한국 사람들은 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종교를 믿고 있는데, 한국에는 종교가 여러 가지가 있죠. 불교도 있고, 개신교도 있고, 천주교가 있어요. 모두 다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종교이죠. 네. 그런데 한국 사람들 중에 반 정도가 종교 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불교와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있었어요.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많았고,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래 제가 질문을 2개 해놨어요. 네. 나중에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여러분 나라는 국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나라 사람들이 믿는 종교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태국 사람들이 많이 믿는 종교는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같이 이야기해보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잠깐 5분 정도 쉬고 2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5분 동안 쉬세요.